식립하는 바람에 그 주위의 염증 조직이 임플란트로 옮겨와서 골융합을 방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실패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많지는 않다. 그러나 골융합 실패 같은 초기 실패뿐만 아니라 후기 실패의 가능성도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염. 13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는 안병만 씨는 주위염으로 이미 임플란트 하나를 제거한 상태다. 처음 염증이 발견된 곳은 2군데. 먼저 오른쪽 염증 부위에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하지만 지금은 왼쪽마저도 염증이 커지고 있다. 자연 치아보다 좀 더 이렇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환자들이 그냥 옛날에 그냥 자기 치아처럼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진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2번째 임플란트 역시 제거해야 하는 상태. 안병만 씨는 이 상태가 되도록까지 왜 알지 못했을까? 먹을 줄만 평상시 하면은 큰 통증이 못 느끼죠, 여기. 제 이빨은 한번 아프면은 그게 상당히 오는데 이 염증은 그런 큰 통증은 없어요. 인공치아인 임플란트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위 조직은 문제가 다르다. 자연치아의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을 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만성 치주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한 번 심어놓으면 그냥 일생 동안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치아에 비해서 이 방어 기전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자연치보다도 오히려 관리를 잘 하셔야죠. 오른쪽은 임플란트, 왼쪽은 자연치아입니다. 뼈와 바로 붙어있는 임플란트와 달리 자연치아엔 치주인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는데요. 치아에 힘이 가해지면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합니다. 딱딱한 음식이 들어오면 아야 하고 느끼는 감각신경들도 이곳에 몰려있죠. 자극에 무척이나 민감한 조직입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충격과 감각에 조금 둔한 편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후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땐 주의하십시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충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자연치아의 신비는 치주인대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의 치아 모두는 각기 다른 뿌리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니는 뿌리가 하나지만 어금니의 경우는 여러 갈래입니다. 음식물을 씹다 보면 여러 방향에서 힘이 가겠죠. 따라서 뿌리들도 여러 방향에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도 다양한 길이와 굵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내 치아의 뿌리처럼 완벽하게 디자인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최선이죠. 치과 병원이 밀집한 뉴욕의 한 빌딩. 전문의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선 개원이들도 자신의 전공 과목만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임플란트는 구강외과와 보철과 전문의들이 주로 시술한다. 보철과 전문의인 존 크루즈 박사. 그는 임플란트 시술에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 임플란트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환자가 하는 거죠. 저는 항상 가능한 몇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자연 치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만 임플란트를 소개하죠. 그렇다면 환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제 선생님이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줬어요. 한 번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임플란트만 남았다 싶을 때는 그때는 임플란트를 하겠어요.
미국 역시 임플란트 시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자연 치아를 지키는 치료법들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권 치과대학으로 손꼽히는 펜실베니아 치과대학. 보존과의 근관치료 클리닉에선 흔히 신경치료라 불리는 근관치료에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 제 의무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거고 그래서 근관 치료를 좋아합니다. 근관 치료 분야는 첨단 기술이 발달한 치과계의 선두주자라 생각해요. 매우 흥미롭죠. 펜실베니아 치과대학 보존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 김승국 교수. 그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근관치료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적인 근관치료 전문가로 명망이 높다. 임플란트가 발전하는 사이 근관 치료 분야도 환상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미세한 치아의 신경들도 고가의 현미경과 첨단 기기들을 이용하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근관 치료도 모두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상태가 심각하다. 이 환자는 뿌리 끝에 염증이 심각한 상태. 그러나 김 교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좀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50, 80% 그 뿌리라는 것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아는 아무 일이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김승국 교수와 같은 근관치료 전문의만 4,000명이 넘는다.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다.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할 때 환자들은 꼭 반드시 임플란트 시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 환자들이 그런 의견을 듣고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모두 알아야 하고 그때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지키는 국내 치료법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올해 65세 백음영 씨는 한때 심각한 충치로 어금니를 잃을 뻔했다. 입안 가장 안쪽 치료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수박은 물론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7년 전에 받은 제식술 덕분이다. 이렇게 이빨로 뽑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 뿌리에다가 치료를 해가지고 도로 넣어 심으셨어요. 근데 이빨 뽑아가 심을 때도 아픈 것도 별로 못 느끼고 아주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치아 제식술이란 문제가 있는 치아를 뽑아낸 뒤 밖에서 치료해 다시 그 자리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성공을 좌우하는 건 시간. 치아가 밖에 있는 동안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모든 치료를 끝내야 한다. 치료가 어려운 부위에 있는 치아들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제식에 있어서는 성공률을 좌우하는 그 요소가 밖에 나와 있는 시간, 안에 있는 염증의 양,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이 다 괜찮다면 치조골도 좋고 하면은 대개 90% 넘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국내에서도 미세 현미경을 사용,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과거엔 접근이 힘들었던 치아 뿌리 끝의 염증도 치근단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초음파 장비를 이용 치아 속에 미세한 관을 형성한다. 그 속으로 충전재를 채우는데 다시 염증이 차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염증의 재발률을 크게 낮춘 것이다. 예전에 수술의 성공률이 60%, 70%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논문은 96.8%까지 이렇게 나오고 대개 저희가 90% 이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시점은 잇몸이 나쁜 환자들, 이가 흔들거리면 뼈가 없거든요. 그런 환자들 외에는 거의 다 살려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치주염, 즉 풍치의 경우엔 어떻게 치료할까?
초기라면